그래서 혈당 잡는 식사 처방전 이어서 세 번째 원칙 살펴보겠습니다. 주시죠. 혈당 관리를 돕는 이것을 매일 드세요라고 나와 있는데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아, 너무 쉽네요. 네. 제가 살짝 맞춰볼게요. 살짝 거무튀튀해, 약간. 오, 예, 갈색이 비슷하고 쫀득한 식감 있는 두 글자. 양갱. 오, 당뇨의 양갱은 좀 아니지 않을까? 이거 아까 나왔어. 나왔어요? 아까 이거는 1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으로 끝나는 거. 네, 3으로 끝나는 거. 3자로 끝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정답은 이 앞에 있는데요. 과연 임수민 아나운서의 추측이 맞을지 바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열어볼게요. 매일 섭취하는 이것은 홍삼이군요. 홍삼이네요. 홍삼이 아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식약처에서 혈당 조절 관련해가지고 기능성 인증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홍삼인데요. 홍삼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혈당 조절 기능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다들 홍삼 좋은 건 다들 아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홍삼이 면역력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혈행 개선, 그리고 피로 개선, 그리고 항산화 기능, 그리고 기억력 개선,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혈당 조절 기능까지 합하면 7가지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예, 너무 대단하네요. 저도 살짝 조사를 해봤는데 이 건강기능 식품 가운데서 식약처에서 최다 지표를 통해 혈당 조절 기능성 인정을 받은 건 홍삼이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최초예요. 정 교수님. 맞습니다. 우리가 홍삼 같은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혈당 조절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제 최다 지표에 대해서 인정을 받은 식품으로 건강기능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최다 지표 6가지 바이오 마커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가지 지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혈당에 대한 그 바이오 마커를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 지표는 공복혈당입니다. 두 번째 지표는 식후혈당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혈당 조절은 공복과 식후 혈당을 잘 조절을 해야 되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당화혈색소 3개월 동안 혈당이 얼마나 잘 조절되는지 그리고 합병증을 잘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얼마나 대사가 잘 돼야 되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요즘 최근에 트렌드가 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리던 GLP-1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나오는 GLP-1 호르몬은 아무래도 이제 호르몬으로서 그리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아디포넥틴이라는 물질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지방 대사랑 혈당 조절을 함께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이런 6가지 바이오 메카를 함께 대사 물질을 다 조절하는 유일한 건강기능식품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홍삼 물론 그냥 먹어도 좋겠지만 식단 관리에 활용을 하면 맛도 2배, 아이고. 건강도 2배 되겠죠. 예, 지금 방송하느라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계속 얘기만 했더니 지금 배가 좀 고파요. 네. 그래서 말인데 얘기만 하지 말고 좀 뭘 입에다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혈당 조절도 되고 건강에도 좋으면서 맛도 좋은 요리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네, 맛있는 냄새가 어디선가 지금 솔솔 나고 있습니다. 네, 똑똑하게 혈당 관리할 수 있는 요리법 좀 오늘 좀 제대로 소개를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오늘은 영양밥 준비했거든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뇨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건강하신 분들도 종종 해서 드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밥이에요. 네. 근데 제가 오늘 또 특별히 홍삼을 넣어서 좀 더 고급지고 맛있게 풍미 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재료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통곡물로 이제 식사하셔야 돼서 네. 귀리하고 현미하고 보리쌀. 근데 요것만 하시면 좀 드시기 좀 거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찹쌀까지 불려서 준비를 했고 여기에 이제 필수로 같이 넣으시면 좋은 재료가 표고버섯이 있어요. 네. 그래서 표고버섯하고 요즘 가을이니까 이제 밤 대추 준비했거든요. 네. 바로 한번 안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불린 쌀을 이렇게 해서 이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집에서 드시는 이제 곡물 아무거나 이제 넣으셔도 이제 상관은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보리. 보리는 그래서 좋아요. 이렇게 잡곡 드실 때는 보통 2시간
이상은 이제 불렸다 사용하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이제 드실 수가 있습니다. 현미 넣고요. 그리고 요거는 귀리예요. 귀리도 많이 드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하신 다음에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재료를 다 넣고 밥물을 잡으시면 밥물 맞추기가 힘드세요. 맞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밥물을 미리 잡고 재료를 올리시는데 이제 밥물이니까 물 넣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홍삼을 네네. 같이 이렇게 해서 네. 한 3대 1 정도 비율로 같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홍삼이 들어가면은 이게 풍미도 있고 훨씬 더 이제 효과 좋은 밥을 드실 수가 있죠. 저는 밥 지을 때는 네. 생각은 못 해봤어요. 맞아요. 밥 하실 때도 집에서 저는 뭐 조림 양념 이런 데도 같이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표고 이렇게 올려주시고. 전 진짜 홍삼을 썰어서 넣는 줄 알았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대추도 이렇게 조금 해서 넣어주시고 밤도 있으면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 다 이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넣고 또 하나 이제 잣도 넣고요. 아, 좋죠. 네. 그리고 저는 통들게 같이 넣어요. 씹히는 이제 식감이 또 굉장히 이렇게 좋습니다. 통으로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뚜껑 덮어서 네. 밥을 지으시면 돼요. 제가 이제 밥이 되는 사이에 네.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양념장을 양념장인가요? 만들어야죠. 네. 예, 양념장. 양념장 이제 보겠습니다. 만들어 볼게요. 네. 네, 그래서 간장. 그래서 이제 간장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간장에다 우리 이제 보통 일반 기본 양념을 하시는데 네. 저는 여기에 홍삼을 같이 넣어요. 네, 양념장에다가도요? 양념장 하실 때도 홍삼 어. 같이 쓰시면 풍미 있고 예. 홍삼 우리 보통 이렇게 마시기만 하시는데 요리 조금씩 활용하시면 좋고요. 네. 간장하고 홍삼 넣으시고 여기에 이제 국간장으로 약간 풍미를 좀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칼칼하게 고춧가루. 아,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좀 짠맛을 맛술로 내지는 생수 넣어서 조절을 해주시고요. 부추도 송송송 썰은 거 이렇게 이제 넣고 그리고 파도 좀 넣어주세요. 네. 그리고 깨도 넣으시고요. 속도를 좀 네, 높여볼게요. 그리고 참기름까지. 아, 예, 이렇게. 그냥 이건 찍어 먹어도 맛있겠네요. 맞아요. 그럼 이제 다 됐으니까 제가 밥을 한번 떠보겠습니다. 자, 미리 한번 얹혀놓은 또 거고요. 열어볼까요?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밥이 다 됐어요. 딱 이렇게 오, 열어보면 와. 네, 이렇게 이제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예. 되게 무슨 약밥 느낌도 나죠. 이렇게 맛있어 보이죠.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대로 드셔도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제가 입 한번 한번 먹어볼까요? 예, 떠서 좀 뜨거우니까. 사실 양념장도 네. 필요가 없을 것 맞아요. 같아요. 양념장도 사실 필요 없어요. 근데 좀 양념장 해서 드시면 조금 더 일단 예, 양념장 없이 한번 그냥 맛을 볼게요. 네. 홍삼의 느낌을.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진밥이네요. 네. 이렇게 촉촉하게 해서 와. 오. 아이고. 뜨거워요. 아니, 왠지 홍삼이나 뭐 보리나 이런 게 들어가서 쓸 거라는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 네. 너무 달아요. 오. 그 풍미가 있네요. 저는 지금 양념장 살짝 네, 살짝 양념장 옆에 좀 뿌렸어요. 얹어갖고 뿌렸는데 비벼서. 이게 건강한 달콤함이군요. 홍삼 향이 세지는 네, 않는데 세지 않아요. 은은하게 살짝 올라오거든요. 오. 괜찮습니다. 요거 하나만 먹으면 이거 보약인데요. 아우, 끝이에요. 그리고 양념장 올리면 더 맛있네요. 홍삼 향이 더 납니다. 기억력이 좋을 때 가족들한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거 영양밥이야 이렇게 내놓을 것 같은데 기억력이 좋을 때는 홍삼을 곁들인 네. 버섯, 통국물, 영양밥을 내가 했어. 라고 이게 나야 홍삼 이러면서 쓱 나오는 거죠. 영양학적으로는 궁합이 어떤가요? 아,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요. 홍삼은 우리 혈당 조절하고 또 인슐린의 민감성을 향상시켜서 혈당 스파이크를 억제하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거와 함께 먹는 지금 통곡물 영양밥은요. 우리 식이섬유소 풍부하고 또 식물성 단백질 들어있고요.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혈당을 홍삼과 같이 천천히 올릴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작용으로 함께 드시는 거 적극 권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당뇨병으로 힘드신 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당뇨병인데 홍삼을 먹어도 되나요? 그런데 말이죠. 이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삼의 효능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다고요. 예, 홍삼은 그동안 이제 뭐 이 당뇨병 환자들에서 혈당 조절하고 인슐린 저항성에 관한 많은 연구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캐나다 토론토의 벅상 교수님이 했던 논문이 이제 혈당과 인슐린 조절 효과에 관련된 연구인데요. 홍삼을 갖다가 제2형 당뇨병 환자한테 3개월간 섭취한 결과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서 인슐린 과분비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대사량 장애를 억제한다는 것을 입증했고요. 또 같은 벅상 교수님 연구팀에서
제2형 당뇨병하고 고혈압을 같이 있는 80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임상시험을 했는데 12주 뒤에 중심 축기 혈압이 감소됐다는 것을 보고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당뇨병 환자에서 홍삼, 인삼을 병용 투여하면 혈관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 없이 중심 축기 혈압을 개선할 수 있음을 밝힌 거죠. 또 국내에서도 연세대 이종호 교수님 팀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서 인슐린 과분비로 인한 여러 가지 대사 장애를 이 홍삼이 좋게 했다는 개선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앞서 만나봤던 사례자분이요. 2주 동안 열심히 혈당 관리할 수 있는 식단을 실천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그 결과 정말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네,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주 동안 건강관리를 시작한 박경진 씨. 식단 또한 변화가 생겼는데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단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식단은 샐러드입니다. 아삭한 양상추를 베이스로 해서 치커리, 로메인, 적근대, 오이 이렇게 다양한 샐러드하고 삶은 계란 1개와 토마토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먹으니까 속도 편하고 몸도 가벼워지고 너무 좋아요. 오늘도 맛있는 식사 먹어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루 한 번 홍삼도 꼭 챙겨 먹었는데요. 확실히 먹으니까 활력도 도는 것 같고 몸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들어요. 식단 관리는 물론 운동도 꾸준히 병행. 과연 노력의 결과는? 2주 뒤 다시 찾은 병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지난번에 검사하셨을 때 공복혈당은 111이었는데요. 네. 이번에 검사하신 건 공복혈당 90으로 보전이 되셨어요. 공복혈당이 줄어들었으니까 인슐린도 조금 줄어들기는 했는데 이번에 검사하신 건 1.8이니까 네. 홈마 IR이 2.5보다 낮으면 인슐린의 저항성이 아니고 적정 수준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이 되신 거를 확인하실 수는 있었습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불과 2주 만에 눈에 띄게 개선된 혈당 수치. 어머니 진료 다 끝났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그래도 혈당 수치가 좀 떨어져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운동 열심히 하고 혈당 관리 잘해서 더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앞으로도 박경진 씨의 건강한 혈당 관리를 응원하겠습니다. 야, 놀랍습니다. 2주 만에 혈당 수치가 정상이 되었는데요. 네. 이게 바로 식단의 힘이겠죠, 교수님. 네, 정말 혈당 관리 식단은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천천히 혈당을 올라가게 되니까 우리가 혈당 스파이크를 좀 좋아지게 하고 이제 인슐린 저항성도 함께 개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삼이나 이런 식품도 함께 혈당 관리에 함께 도움이 되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결국에는 혈당 변동성을 함께 개선하는 효과를 함께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